예, 그러면 이제 거기 교재 379페이지에 전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볼 건데, 요거 보기 전에 아까 제가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빠져먹고 갔네요. 자, 여러분들 그 회사를 등록을 했죠? 이 등록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도 하셨고 거래처 등록도 배웠고 그 다음에 계정 감목 및 적유 등록 요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 이 메뉴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 내용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저장을 하면은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C 드라이브가 있죠. 네, C 드라이브에 K랩 DB 폴더에 K랩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00번이라고 돼 있죠. 폴더가 여기 회사 코드가 1000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회사 있잖아요. 회사는 여기 이렇게 그 1000번 폴더에서 내용이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01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식회사 현석 이렇게 하고 법인 사용 뭐 기술을 2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C 드라이브에 1001번 폴더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면은 만든 회사가 이렇게 그 코드 번호로 폴더가 부여가 될 거고 요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장한 거를 백업 파일을 백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회사의 폴더 있죠. 이 폴더를 USB에 넣으면 돼요. USB에 넣고 뭐 다른 컴퓨터에 가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를 다시 C 드라이브에 KREF-DB에 KREF 폴더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회사 등록을 가세요. 회사 등록 가가지고 요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그 갖다 붙인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1001번은 뭐 없는 거니까 제가 지울게요. 삭제. 삭제를 한다고 해서 회사 등록에서 날아가는 건 아니고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눌러야지 날아가요. 자, 그러면은 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전표요. 교재 379페이지 보세요. 자, 전표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전표라고 하는 건 뭐냐? 전표는 붕괴를 하는 곳이 전표예요. 자, 그러면 붕괴를 하는 곳이 전표인데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2번의 전표의 종류 보면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출금 전표는 뭐냐? 출금 전표는 출금 거래. 얘는 출금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표가 출금 전표예요. 그럼 출금 거래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차변의 현금, 차변의 이자 비용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현금이 나가는 거 있죠.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 여기 현금이 나가는 거래를 출금 거래다라고 하잖아요. 요때 사용하는 전표가 출금 전표예요. 자, 그다음 입금 전표가 있죠. 입금 전표는 입금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예요. 그럼 차변의 현금 1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 자, 그다음 세 번째 대체 전표가 있어요. 대체 전표가 있는데 이건 대체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표가 대체 전표예요. 대체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차변의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0, 대변의 제품 매출 100. 이런 거래가 대체 거래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385페이지 보세요. 자, 358페이지 보기 전에 자, 379페이지 하단에 다시 전표 입력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맨 화면에 보면은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거.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붕괴를 입력하는 것이 일반 전표 입력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붕괴를 입력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일반 전표 입력 6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6문제 전부 다 붕괴 문제인데 붕괴 문제가 총 12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울 거는 일반 전폐협력을 먼저 배울 거고 부가가치세 배울 때 메인 매출 전폐협력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폐협력 메뉴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 38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 가보면은 일반 전폐협력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출금 전폐라고 돼 있죠. 출금 전폐 해가지고 가운데 사례가 있어요. 2017년 4월 1일 이자 비용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 비용 10,000원이라고 할게요. 대변에 현금 10,000원이잖아요. 자, 이걸 분개를 해야 돼요. 자, 분개를 제가 지금 여기 워드에다가 한글에다가 직접 썼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폐협력을 누르시고 그럼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월하고 1을 입력해야 돼요. 거기 사례 봤더니 월이 몇 월이에요? 4월이죠. 근데 1일이죠. 1일을 이렇게 치고 가도 되고 그럼 1일을 치고 들어가면은 4월 1일 것만 입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라는 빈칸으로 놔두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울게요. 그럼 제가 1일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4월 2일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여기 2일, 3일, 4일 이렇게 치지 않고 4월만 치고 1은 여기다가 직접 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4월 1일이죠. 자, 9번에 보면 하단에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라고 돼 있죠.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요. 자, 근데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은 시험에서 쓰이는 구분은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1번에 출금 있죠.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출금 거래죠. 출금 거래, 출금 전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1번 출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9번에 출금을 선택하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출금 전표구나. 그러면 무조건 대변은 현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은 현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만 입력하면 되냐면요. 차변에 이자 비용 있죠. 차변 이자 비용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력해 볼게요. 자, 이자 비용 입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입력하느냐? 계정 과목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자 두 글자를 쳐요. 그럼 이자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쫙 다 검색이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검색이 돼요. 이자 비용이 951번이죠. 밑에도 두 번째 거 이걸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자 비용이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냥 거래처는 생략하세요. 일단 적요도 생략하시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금액이 10,000원이죠. 그럼 10,000원은 10000 이렇게 치셔도 되겠고 혹은 10을 치고 숫자 키패드에 우측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를 눌러도 돼요. 플러스를 누르면 공이 3개가 찍혀요.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전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전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밑에 하단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찍혀 있죠. 제가 현금 10,000원을 입력을 안 했는데도 대변에 현금 10,000원이 되어 있는 거는 구분해서 출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금을 선택하면은 무조건 대변은 현금으로 찍히게 되어 있고 차변 계정 과목만 여기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입금 전표 있죠. 그 사례 보면 2017년 4월 1일 이자 수익 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입금 전표인데 입금 전표는 무조건 차변에 현금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금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인데 현금 거래는 무조건 차변에 현금이잖아요. 그럼 4월 1일이고 9번에 입금이 2번이죠. 2번을 선택할게요. 그럼 입금을 선택하는 그 순간 무조건 차변에 현금인 거예요. 그럼 대변만 입력하면 되는데 대변이 이자 수익이죠.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쳐요. 이자 수익이 901번이잖아요. 엔터 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10,000원 치면은 자, 대변에는 무조건 이자 수익이고 차변에는 현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입금 전표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386페이지에 대체 전표 있죠. 자, 그 가운데 사례 보면은 2017년 4월 1일 이자 비용 10,000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그럼 분계가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4월 1일이죠. 자, 9번에 차변이죠. 차변은 3번이에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
이자 비용 선택하시고 금액은 만원 1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1일이 복사가 됐고 대변은 4번이죠. 4번 보통예금이잖아요. 보통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쳐요. 보통예금 금액이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1일 날에 번호가 부여가 되죠. 번호가 3번이라고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표 번호는 크게 의미는 없고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번호가 같은 것들은 같은 전표예요. 이건 1일 날에 1번 전표이고 1일 날 2번 전표이죠. 1일 날에 3번 전표인 거예요. 자, 3번 전표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입력을 하실 때 제가 차변, 대변 순서대로 입력을 했는데 대변부터 입력하고 차변 그다음 차변 입력해도 무방하세요. 그냥 이 날짜랑 일이랑 번호가 같으면 그냥 같은 전표. 요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력해도 어떤 순서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대체 전표예요. 그럼 대체 전표는 차변하고 대변을 제가 다 입력하면서 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참고해가지고 자격 시험에서 입력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입력을 할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출금, 입금, 대체 전표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출금 전표도 대체 전표로 하고 입금 전표도 대체 전표로 하고, 네, 대체 전표는 당연히 대체 전표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답을 해도 무방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4월 1일 날에 출금 전표 썼을 때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 현금 만원이죠. 그냥 대체 전표로 해가지고 4월 1일 날 차변은 3번이죠. 이자 비용 치고 금액 만원.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위에 이렇게 복사가 되고 대변은 4번이죠.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치고 만원.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출금 전표했을 때 차변 이자 비용 만원, 대변 현금 만원이잖아요. 그거를 대체 전표로 해서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결론은 똑같죠.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표를 봤을 때 이걸 출금 전표로 써야 될지 대체 전표로 써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답을 대체 전표로 다 하세요. 네, 그래도 다 맞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합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헷갈리려고 하면은 그냥 대체 전표로 다 답을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중요한 건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389페이지 가보면은 일반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주의해야 될 항목들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일단은 좀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제가 어디로 바로 갈 거냐면요. 교재 395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실전 연습 문제 있죠. 요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 이미 다 풀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풀고 난 다음에 입력은 나중에 할 거라고. 자,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거기 실전 연습 문제 1번인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 미성이라고 돼 있죠. 회사 코드가 2001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미리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백업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운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3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21페이지 가보시면 백데이터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그 1단계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죠. 그 icox.com이라고 여기에요. 여기 도서출판 아이콕스가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 가보면은 2016년 무적 전산회계 세무 시리즈에 실습용 백업 데이터가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2017년 전산회계 1급 본책 백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하면
이런 압축 실행 파일이 이 압축 실행 파일이 나오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실행 이렇게 압축을 풀죠. 풀면은 그 백업 파일들이 여기 C 드라이브의 K랩 DB의 K랩 폴더에 자동으로 쫙 깔려요.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방금 다운을 받는데 이게 저희 출판사 쪽에서 바로 올린 건 것 같은데 해겔 그 본책 백데이터에 지금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여기 기출 백데이터에 본책 백데이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수정 요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백업 파일 다운 받을 때는 제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책 백데이터 쪽에 가셔가지고 이거 다운로드를 눌러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그 실행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를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은 코드 번호가 이렇게 2001번부터 5004번까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해결 그 본책 백데이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데이터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을 들어가야 돼요. 회사 등록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회사들이 쫙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였냐면요, 395페이지였죠. 395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1번인데 회사 코드가 2001번이죠. 그래서 회사 변경을 눌러요. 그리고 2001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회사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 그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추가로 전표 입력, 붕괴를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이런 백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하는 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미 전표 입력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뭐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은. 그래서 그 되어 있는 전표 입력에다가 밑에다가 추가로 몇 개씩 더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395페이지 1번부터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1월 1일이죠. 1월 1일. 그럼 위에 거 그대로 이어서 붕괴하면 돼요. 1을 치시고 차변에 현금이었죠. 그럼 차변은 3번이고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쳐요. 자, 근데 거래처는 생략. 일단 생략하세요. 나중에 이건 알려드릴게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세요. 지우고 가세요. 적여도 생략. 자, 그다음 금액이 800이죠. 8 플러스. 자, 그다음에 대변은 4번. 그다음에 현금이죠. 현금 두 글자.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제품 치니까 제품 두 글자가 딱 있으니까 바로 반영이 되죠. 그럼 제품 매라고 쳐보세요. 제품 매. 그럼 제품 매자 들어가는 게 검색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F1을 누르면은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나와요. 이 중에서 제품 매출을 치면은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검색이 되죠. 자, 그다음 1월 2일 날 2일 치고 차변, 그다음 원재료. 금액은 200이죠. 2 치고 플러스.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 그다음 대변은 4번. 그다음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그다음에 100만 원. 그다음 대변 당자예금. 당자 치고 엔터.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월 2일 날에 3번 전표가 완성이 된 거죠. 1월 1일 날에 3번 전표. 번호가 같다. 번호 날짜랑 번호까지 같아야지 같은 전표예요. 그럼 하단에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당자예금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자, 1월 3일 날 차변에는 당자예금, 당자 두 글자 치고 엔터. 금액은 6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600. 그래서 코드 번호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외우게 돼요.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그 번호 그대로 치면은 또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 1월 4일 날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1억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1억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1월 올 거는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차변에 특정 현금가액금이죠. 특정 현금가액금 금액은 500.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수수료 비용을 치는데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검색이 많이 되잖아요. 뭐 531번도 있고 631번도 있고 731번, 781번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냐면요. 387페이지 펴보세요. 387페이지 펴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시험장에서 그 시험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총 6가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제조 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교재 388페이지 보세요. 388페이지 하단에 500번대하고 800번대 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제조 원가는 501번부터 600번까지이고 판관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에서 뭘 만들죠. 물건을 만드는데 초코파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있죠. 그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겠죠. 그게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코파이를 얼마에 만들었냐를 구해야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그걸 제조 원가다라고 하고, 보통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있잖아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가 되냐면요,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판관비가 있잖아요. 판관비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판매 직원, 판매 부서의 직원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판관비 쪽의 급여예요. 801번 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의 인건비다라고 하면은 걔는 504번 임금,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건비라 하더라도 그 일하는 직원이 공장이냐, 혹은 사무직이냐에 따라서 그 계정의 코드 분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500번대 계정 코드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800번대는 공장 이외, 판매 부서니까 보통 본사겠죠.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번대, 그 다음에 700번대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600번대는 건설업, 여기 700번대도 분양, 건설업이고, 뭐 751번부터 800번대까지는 운송 원가인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랑 그 다음에 판관비 있죠. 요 코드 번호만 쓰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에 그 당자 개설 수수료 2,000원인데 얘는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다시 쳐볼게요. 수수료 비용이고, 이게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인가요? 아니죠.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을 선택하시면 되냐면요, 83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500만 2,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 토지를 샀죠.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이것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11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당자예금 11만 6,800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었죠. 단기 차입금인데, 자, 이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거,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87페이지 다시 보세요. 자, 387페이지 입력시 유의사항에 두 번째 보시면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받을 돈, 채무는 줘야 될 돈이죠. 받을 돈하고 줘야 될 돈이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고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래처, 다른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안 걸어줘도 되는데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단기 차입금은 채무죠. 그래서 거래처 걸어야 돼요. 자, 어떻게 거느냐? 거래처는 F1을 눌러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거래처들이 다 떠요. 시험장 가시면은 이미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뭐 등록할 거래처가 있으면 등록하라고 할 거고, 별 말이 없으면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거래처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거래처가 어디예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국민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걸려요. 혹은 국민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치면은 국민자 들어가는 거래처 검색이 되죠. 엔터 치면 이렇게 거래처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거래처 코드 번호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 번호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거래처 안 걸린 거예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가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려서 알 수 있는 거고 시험장 가시면 어느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가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제가 387페이지 해놨는데 387페이지 하단에 거래처 등록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부분 있죠. 거기 그러나 볼게요. 그러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입력하였다고 감점되지는 않으므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어도 무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에는 거래처 코드 안 걸어줘도 돼요. 이게 채권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도 틀리지 않아요. 당좌예금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안 걸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걸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지 잘 안 쓰시면은 계정 과목에다가 거래처 다 걸고 가세요. 그래도 안 틀려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안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틀려요. 걸어줘야 될 때 안 걸면은 틀리지만은 안 걸어줘도 되는 데다가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가 어떤 건지 헷갈릴 때는 그냥 다 걸세요. 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시험장에서 이 거래처 안 걸어주면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꼭 걸어줘야 될 거래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밑에 정리를 좀 해놓긴 했어요. 387페이지 하단에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만 하시고 그 채권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뭐 외상매출금, 바드럼,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임직원 등 단기채권, 뭐 전도금, 부도금과 수표 뭐 이런 게 있고 뭐 채무에는 외상매입금, 지급업 뭐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냥 다 거세요. 모르면은. 자, 이렇게 해서 396페이지 6번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는 단기 매매증권 입력 문제죠. 그래서 7번부터 몇 번까지죠? 16번까지 이것도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2월달로 가셔야 되세요. 그러면 월을 02로 바꾸면 되겠고 1날은 빈칸을 놔둘게요. 2월 1일 날 차변은 3번이죠. 단기 두 글자 치고 엔터. 그럼 단기 매매증권이 있죠. 금액이 얼마 있어요? 여기 1000주 곱하기 만원 하면은 1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수수 치면은 수수료 비용이 또 많이 떠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원가가 있잖아요. 취득원가는 뭘로 해야 돼요? 매입가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매입가액으로 해야 되겠고, 자, 근데 취득 부대 비용이 나갔다. 취득 부대 비용이 나갔으면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자, 근데 얘가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이면은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판관비. 자, 근데 이외다라고 하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그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 수수료 비용이면 수수료 비용은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면은 판관비 이외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나올 리는 없고
무조건 이외, 이외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계정 감옥 및 적유 등록 들어가 보면은 영업의 비용은 몇백 번대예요? 900번대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수수료 비용을 984번으로 선택해야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로 선택했다. 그러면은 부분 점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꼭 주의하세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얘만 그래요. 자, 금액이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1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 2만 원. 대변의 현금 20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3번은 배당금 받은 문제죠.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4만 원. 그다음 대변의 배당금, 수익 4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입력할 때 지금 거래처 입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요 있잖아요. 적요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적요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럼 볼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387페이지 보세요. 자, 387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에 동그라미 1번에 적요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적요를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딱 한 군데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5번에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입력 시 반드시 적요 번호를 선택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나중에 재고자산 입력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적요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굳이 뭐 적요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F2 눌러봐봐요. 그러면은 적요 도움이 뜨죠.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정 감옥 및 적요 등록하실 때 있잖아요. 계정 감옥 및 적요 등록하실 때 여기 적요 같은 거 등록하셨죠. 여기 등록된 적요들이 거기 나오게 되어 있고,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죠. 현금 적요는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적요가 현금 적요. 대체 적요는 대체 전표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적요가 대체 적요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적요를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해당하는 적요를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고 굳이 하고 싶으면은 요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하지 마세요. 실무에서는 하고 싶으면은 거기 적요를 등록해 놓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적요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실무라고 하면은 적요를 하나 또 추가하고 싶다. 여기서 바로 여기 상단에 적요 수정 누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적요 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4일날 차변의 현금이죠. 현금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배당금 수익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2월 5일 거 2월 5일날 분기해 보시면은 차변의 현금이 들어오죠. 790만원. 그 다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700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인데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여기 검색이 되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단기 투자자산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하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그 둘 중에 하나만 검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차변의 현금 263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37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제가 차변 그 다음 대변 순서대로 입력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대변부터 입력해도 돼요. 14번 같은 경우에 제가 대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13번. 네.
13번 보면 2월 7일이죠. 2월 7일 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4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1,980. 그다음에 차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4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해도 하단에 보면은 분계는 똑같죠. 똑같아요. 그 7일 날 1번 전표 이 1이랑 전표 번호가 같으면은 다 같은 전표예요. 자, 2월 8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6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640만 원. 대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 10만 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월 9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3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80만 원. 그 다음 대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풀어봤었죠. 2월달 단기 매매 증권까지.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입력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번 그거는 좀 이쪽 진도 이쪽에 진도 나와서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실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